자, 수익 비용 붕괴 연습 문제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부탁드리는 거는 교재에는 지금 여러분 요 붕괴의 답이 안 써 있죠.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붕괴를 연필로 써보고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1번입니다. 7월 3일 창고에서 상품 적재를 위해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당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여러분,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죠. 작급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2번입니다. 자, 2월 11일 거래처 직원 최민영 자녀의 돌잔치 축의금. 자,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이니까 접대비죠. 자, 용어가 바뀌어서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제 우린 연습이니까 메모하고 프로그램 입력할 때는 800번대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요거는 해답에 아마 접대비로 돼 있을 거예요. 요거 기업 업무 추진비로 좀 바꿔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4월 21일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된 해외 매출처인 시테크, 시텍의 외화 외상 매출금 2만 3천 달러 전액을 회수와 동시에 즉시 원화로 환가해서 보통 예금에 입금했대요. 자, 그러면 보통 예금은 요 받은 날 환율 1220원 하게 되면 1220원 곱하기 얼마 여러분? 지금 달러가 23,000달러 하게 되면 제가 계산기 눌러보니까 2,806만 원이 나오네요. 요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고, 외상매출금 없어지는 건 요 거래 발생 당시에 환율이 적용되어 있을 거니까 1280원 곱하기 얼마 여러분? 23,000달러 하게 되면 2,944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를 꼭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입력하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금액 차이 나는 거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외환 차손. 기말에 할 때 환율 차이는 외환산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대금을 주고받았을 때 거래가 종료됐을 때는 외환 차손, 외환 차익 이런 명칭을 쓰니까 이것도 헷갈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5월 13일 주식회사 진화로부터 외상매출금 5천만 원을 조기 회수함에 따라서 자, 1% 할인을 해줬대요.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그러면 5천만 원의 1%면 50만 원이죠. 그러면 4,950만 원 받은 거고 50만 원 할인해 준 거는 우리 뭘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매출 할인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럼 이제 프로그램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제품 매출에 대한 할인도 있고 상품 매출에 대한 할인도 있어요. 이게 매출 할인이 코드 번호별로 다 이렇게 관련 계정이 다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제품 매출에 대한 할인으로 코드 번호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붕괴를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이렇게 제품 매출에 대한 할인과 관련된 코드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또 뒤에 우리 프로그램 파트에 가서 그때 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입니다. 5월 5일 유진전자에서 5월 5일, 5월 1일에 구입한 5월 5일 유진전자에서 5월 1일에 구입한 300만 원의 컴퓨터를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부했다. 근데 컴퓨터는 비품으로 처리를 했대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변에 비품 없애고 차변에 기부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타기종 대체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그냥 비품, 기부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적요를 걸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다 그러면 타계정 대체는 그 재고자산과 관련된 것만 타계정 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7월 10일 뉴욕은행으로부터 전년도에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5만 달러를 보통 예금으로 이체하여 상환했대요. 그러면 상환한 시점에 환율을 적용하면 되죠. 자, 7월 12일 날 상환한 거니까 7월 12일 날의 환율 얼마 여러분? 1150원 곱하기 5만 달러 하게 되면 5,750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나간 거고요.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은 자, 여러분 외화장기 차입금은 이게 작년에 차입을 한 거면 전년도 말에 올해가 24년도니까 23년도 말에 환율을 적용해서 환율 평가를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환율로 적용이 돼 있을 거니까 자 5만 달러 곱하기 1192원 하게 되면 5,960만 원이 나와요. 그 금액이 차입금이 줄어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외환 차익. 기말에 이렇게 환산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 종료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화채권 채무에 대해서 대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그 시점에서는, 즉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 이렇게 해서 계정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 7번입니다. 8월 15일 주식회사 당진으로부터 제품 매출 후에 외상 매출금 483만 원에 대해서 조기 회수에 따른 할인액 2% 할인을 해줬대요.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 그럼 여러분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세요. 483만 원 곱하기 2% 하게 되면 96,600원이 나오네요. 그것만큼 매출 할인, 그리고 대변의 예상 매출금 없어지고 뭘로 받았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 매출에 대한 할인이니까 지금 우리가 손으로 분기 연습한 거지만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이 제품 매출과 관련된 매출 할인 계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매출 할인이 상품 매출과 관련된 코드도 있고 제품 매출과 관련된 코드도 있거든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게 옆에 제품 매출이다, 상품 매출이다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관련된 계정을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분기 연습만 이렇게 연필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패턴 연습만. 자, 8번입니다. 10월 31일 경영관리부서에서 사용할 문구류를 27,500원에 구매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다. 사무용품비를 쓰라고 했으면 시험에서는 사무용품비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영관리부니까 제조원가가 아니라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입력을 한다면. 그쵸? 자, 금액은 27,500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용품비 이렇게 우리가 과목을 쓸 수도 있다. 한번 보라고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자, 9번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은행으로부터 금년 2월 10일 차입한 단기 차입금 2만 달러를 보통예금에서 환전해서 상환했다. 상환 당시에 환율이 1,100원이니까 2만 달러에 1,100원 하게 되면 그렇죠. 2,200이 보통예금이 나갔겠죠. 자, 근데 차입 당시 환율은 1,200원이니까 2만 달러에 1,200원 하게 되면 2,400만 원을 차입금을 잡아놨을 거니까 그걸 줄여주면 되고, 그러면 환율 차이가 지금 200만 원 나니까 이건 뭐예요? 대변에 있으니까 외환 차익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볼게요. 자, 8월 21일 날 5월 21일에 3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치료 상사에 외화로 대여한 8,000달러. 이거는 대여한 거네요. 외화로 대여한 8,000달러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해서 회수한 후에 원화로 환전했대요. 자,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회수 시 환율, 그죠? 1,100원. 그럼 8,000달러에 1,100원 하면 그렇죠. 880만 원 들어왔을 거고. 자, 그리고 대여한 건데 이게 3개월 후니까 단기 대여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인데 없어질 때는 대여 시 환율이 적용돼 있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8,000달러에 1,200원 하게 되면 960이죠? 그걸 없애주는 거고. 차이가 나는 건 환율 차이 때문에 나는 거니까 외환 차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네요. 자, 11번입니다. 자, 영업부 거래처 직원 윤서희의 경조사비로 30만 원 보통예금 이체했다. 이거 접대비라고 옛날엔 표현했지만 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해답에 혹시 접대비라고 돼 있으면은 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좀 바꿔놔서 연습해 주세요. 자, 차변에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자, 12번에 무역협회에 협회비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우리 협회비, 상공회의소 회비 이런 것들은 그렇죠. 세금과 공가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자, 5월 10일 당사는 자금 악화로 주요 매입 거래처인 상생유통에 대한 외상 매입금 4천만 원 중에 3,800만 원은 보통예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대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4천만 원 줄고 3,800만 원만 갚았고 200만 원 면제받은 건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자, 14번입니다. 자, 7월 30일 착한 토스트에서 공장 직원들이 먹을 간식을 주문하고 아래와 같이 카드 전표를 받았다. 자, 여기 뭐 간이 가세자다 이런 얘기는 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간이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 가세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 가세자한테 매입을 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기다 적어 놓은 건데 뭐 지금은 우리 부가가치세법 이론 진도 안 나갔으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거였고 간이가세자 영수증 발급 대상자이다 보니까 여기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가 안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세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간 지금 2만 원만큼 카드로 간식비가 지출된 거죠. 공장 직원들이니까 여러분 몇 번대로 500번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카드니까 돈이 바로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미지급금. 자, 분계는 이렇게 연습을 하고 프로그램의 입력을 우리가 일반 전표에 했다면 500번대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잡고 거래처 코드는 카드사. 카드사 어디 카드사예요? 혹시 나와 있어요? 카드사가 여기 지금 어디 카드사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 거. 현대카드 나와 있네요. 그러면 현대카드 이렇게 코드를 걸어주는 게 맞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 그건 이제 프로그램 입력할 때 그때 같이 보면 될 거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2월 25일 영업부 직원들이 출장 업무 중에 가나분식에서 다음에 신용카드 전표를 결제하였다. 자, 가나분식은 간이가세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만큼 출장 간 거니까 여비교통비, 영업부 직원들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서 자, 카드면 미지급금이죠. 요거 이제 우리 카드 이렇게 코드를 걸어주는 거죠. 입력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분기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분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기 연습까지 했었고요. 요 뒤에는 해답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 수익, 비용 이런 순으로 해서 수익, 비용과 관련된 분기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